12번 문제입니다. 문제는 오른쪽 그림과 같습니다. 방정식의 해, 등차 수열, 등비 수열의 일반 정의 관련 문제로 방정식에서 방정식의 해, 근을 구하는 방법과 수열에서 등차 수열의 정의 및 성질, 그리고 등비 수열의 정의 및 성질을 이용하여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할 수 있습니다. 관련된 이론은 화면 번호 12.2에서 풀이 방향, 풀이는 화면 번호 12.7에서 출제 경향은 화면 번호 12.9에서 각각 이어집니다. 12번 이론학습입니다. 우선 2차 방정식의 풀이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차 방정식 fx 유형에 따라서 보다 쉽게 해를 구할 수 있습니다. 만약 2차 방정식 fx가 인수분해가 될 경우와 또 두 번째 완전 제곱꼴로 변형될 경우, 그리고 세 번째 일반적인 식일 때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인수분해 될 경우는 ax-b가 0이거나 또는 cx-d가 0이거나 할 때 해가 됩니다. 따라서 x는 a분의 b 또는 c분의 d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2x-3 곱하기 4x-5는 2x-3이 0일 경우, 즉 x가 2분의 3일 때, 그리고 4x-5가 0일 때, x는 4분의 5일 때 이것이 해가 됩니다. 또 두 번째, fx가 어떤 수의 제곱꼴로 표시될 경우 x는 a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가 됩니다. 예를 들어서 x제곱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는 0은 x 마이너스 1의 전체 제곱 마이너스 3은 0으로 바꿀 수 있으며, 이 식은 x 마이너스 1 완전 제곱은 3이 되어서 x는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3이 해가 됩니다. 또한 일반적인 꼴 ax제곱 더하기 bx 더하기 c꼴로 주어졌을 때는 근의 공식에 대입합니다. 근의 공식 해는 분모가 2a, 분자는 마이너스 b 플러스 마이너스 루트 b제곱 마이너스 4ac입니다. 근의 공식을 외워두면 복합적인 문제풀이에 도움이 됩니다. 근의 공식의 유도하는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번 문제 이론학습입니다. 수열의 정의입니다. 2, 4, 6과 같이 일정한 규칙에 의하여 나열된 수를 수열이라고 합니다. 나열된 각 수를 항이라고 합니다. 앞에서부터 첫째 항, 둘째 항 또는 제1항, 제2항이라고 합니다. 수열의 일반 항은 이렇게 표시되고 있는데, 수열을 나타낼 때 각 항의 번호를 붙여서 나타내는데 n번째 나타난 수열을 an이라고 표시합니다. 수열의 집합은 간단히 동그라미와 같이 표시됩니다. 1, 2, 3, 4 자연수 전체를 일렬로 나타내면 수열이 됩니다. 또는 1, 3, 5와 같이 자연수 중 홀수를 일렬로 나열하여도 수열이 됩니다. 등차 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더하여 만든 수열을 등차 수열이라고 합니다. 그때 일정한 수를 공차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에선 n 더하기 1번째 항은 직전의 항 n항 더하기 d가 됩니다. 일반적인 수열의 등차 수열의 표시는 네모친 부분과 같습니다. 1, 2, 3, 4 자연수를 나열한 것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입니다. 자연수 전체 집합은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1인 등차 수열과 같습니다. 만약 1, 3, 5, 7, 9로 나열하면 첫째 항이 1이고 공차가 2인 등차 수열과 같습니다. an 더하기 1번째 항은 n항 더하기 d이므로 an 더하기 1항 빼기 an항은 공차인 d가 됩니다. 12번 문제 이론학습 등차 수열의 성질입니다. 첫째 항이 a이고 공차가 d인 등차 수열에 대해서 등차 수열의 n번째 일반 항은 첫 번째 항 더하기 n-1 곱하기 공차와 같습니다. 세부적인 사항은 아래 내용을 참고로 하시기 바랍니다. 등차 중항, 등차 수열의 가운데 있는 항입니다. 어떤 n항, n-1항, n-2항이 등차 수열될 때 가운데 있는 n-1항의 2배는 양쪽에 있는 수의 덧셈과 같습니다. 또는 가운데 있는 n-1항은 직전항, 직후항 더하기 나누기 2와 같습니다. 이와 같은 것을 산술평균이라고 합니다. 등차 수열의 합 Sn, 첫째 항부터 n까지 합을 Sn으로 표시됩니다. Sn은 첫째 항 더하기 마지막 항 곱하기 n 나누기 2와 같습니다. 자, Sn은 첫째 항 더하기 n항까지 합입니다. 이것을 각 항을 a와 d로 표시하게 되면 a 더하기 d, a 더하기 2d, 그리고 마지막 항은 l이 됩니다. 마지막 항부터 첫째 항까지 역순으로 나열하면 니은과 같습니다. 기억 더하기 니은을 하면 2배의 Sn은 a 더하기 l, a 더하기 l, 마지막도 a 더하기 l, 즉 a 더하기 l이 n개 존재합니다. 따라서 Sn은 n개 a 더하기 l 곱하기 나누기 2와 같습니다. l은 a 더하기 n-1d이므로 l 대신 대입하면 이 식은 아래와 같습니다. 12번 문제 이론학습입니다. 이번 시간은 수열의 합과
일반항 사이의 관계를 알아보겠습니다. A1은 S1입니다. AN은 n까지 합 빼기 n-1번째까지 합과 같습니다. SN은 A1 더하기 AN, SN-1은 A1 더하기 AN-1이므로 SN 빼기 SN-1은 남는 것은 AN이 됩니다. 등비 수열은 첫째 항부터 차례로 일정한 수를 곱하여 만든 수열을 등비 수열이라고 합니다. 이때 곱해진 일정한 수를 공비라고 합니다. 등비 수열의 일반항 AN-1, N-1번째 항은 직전항 곱하기 공비인 R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1, 1 전부 나열하여도 이것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1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1, 2, 4, 8, 16은 첫째 항이 1이고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자, 등비 수열의 일반항에서 AN-1은 R 곱하기 AN으로 표시했습니다. N-1번째 항 나누기 N번째 항을 하면 그 결과는 R이 됩니다. 12번 문제 이론학습입니다. 첫째 항이 A고 공비가 R인 등비수열이 있습니다. 등비수열의 n번째 일반항은 첫째 항 곱하기 공비의 n-1 지수가 됩니다. 두 번째 항은 첫째 항 곱하기 R이 되는 거고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R이 되므로 마지막에 n번째 항은 첫 번째 항 곱하기 R을 n-1번만큼 곱하게 됩니다. n과 n-1, n-2가 연속된 등비수열일 때 가운데 수의 거듭 제곱은 직전항 곱하기 그 다음 항과 같습니다. 또는 n번째 1항은 직전항 곱하기 그 다음 항의 제곱근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이 구하는 것을 기하평균이라고 합니다. 등비수열의 합 SN, SN은 1부터 n까지 합을 말합니다. SN이 NA일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공비가 1일 경우 A1도 A고 A2도 A, AN도 A이므로 등비수열의 합 SN은 N 곱하기 A가 됩니다. 만약에 공비가 1이 아닐 경우 SN은 분자는 A 곱하기 R의 N승 마이너스 1, 분모는 R-1 또는 분자가 A 1-R의 N승, 분모는 1-R. SN은 A1 더하기 AN입니다. 따라서 일반식 항을 각각 대입하면 SN은 A 더하기 A 곱하기 R, A 곱하기 N-1 2의 제곱, 또 A 곱하기 N-1승 여기에 각각 R을 곱합니다. A는 AR, AR은 AR 제곱, A의 N-2승은 A의 R의 N-1승, AR의 N-1승은 AR의 N승, 비읍에서 시옷을 빼면 1-R 곱하기 SN은 우측에 남는 것은 A 빼기 AR의 N승입니다. 이것을 정리하면 SN은 1-R분의 A 곱하기 1-R의 N승입니다. 분자 분모의 마이너스를 각각 곱하면 R-1 A의 R의 N승 마이너스 1이 됩니다. 12번 문제의 풀이 방향입니다. 주어진 조건에서 연속된 두 항 사이의 관계식을 통해서 주어진 수열의 특징을 확인하고 등차 수열, 등비수를 확인하고 각각의 경우에 네 번째 항의 값을 구합니다. 조건 나에서 모든 자연수 n에 대하여 어떤 두 수의 곱이 0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A 부분이 0이거나 B 부분이 0인 것을 이용합니다. 방정식의 해, 조건을 0을 만족하는 해는 A n번째 1항 빼기 n번째 항 더하기 3은 0 또는 A n번째 1항 빼기 2 곱하기 NAN은 0입니다. 만약 앞에 부분이 0일 때 n번째 1항 빼기 AN은 마이너스 3입니다. 어떤 항과 그 다음 항의 차가 일정하다는 것은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을 의미합니다. n-1항과 AN항의 빼기 차가 2 곱하기 AN입니다. 즉 n번째 1항은 직전항 곱하기 2가 됩니다. 어떤 수를 곱했습니다. 따라서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이 됩니다. 따라서 수열 AN은 등차 수열이거나 아니면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입니다. 그러므로 이형 조건을 만족하는 A1, 2, 3을 구하고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은 조건을 반영하여 A 네 번째 항을 각각 구합니다. 12번 문제풀이입니다. 두 번째, 수열의 개별량 구하기. 전 화면에서 우리는 수열 AN이 공차가 마이너스 3인 등차 수열이거나 공비가 2인 등비 수열임을 알아보았습니다. 첫 번째 항은 A1이고 두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로 구분될 수 있습니다. 만약 두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일 경우, 그리고 두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일 경우입니다. 만약 두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일 경우는 첫째 항 빼기 3이 됩니다. 그리고 세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있습니다. 세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일 경우는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마이너스 3입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 마이너스 6이고 조건에서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다고 했습니다. 결국 첫 번째 항은 첫 번째 항 빼기 6과 같습니다. 이것은 존재하지가 않습니다. 따라서 세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아닙니다.
만약 세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일 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2가 됩니다. 전개하면 세 번째 항은 2 곱하기 an-6이 됩니다. 조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에 적용하면 첫 번째 항은 6이 됩니다. 이것은 조건을 충족합니다. 첫 번째 항이 6이므로 두 번째 항은 3, 세 번째 항은 6, 그리고 네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 되거나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네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이면 3, 등비 수열이면 12가 됩니다. 그래서 네 번째 항은 3, 12 모두 만족합니다. 또 두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일 때 두 번째 항은 a 곱하기 r, 2 곱하기 a1이 되고 세 번째 항은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세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일 때는 두 번째 항 빼기 3이므로 2a1-3입니다. 근데 주어진 조건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으므로 첫 번째 항은 2a1-3과 같아야므로 첫 번째 항은 3이 됩니다. 이것은 조건을 만족합니다. 따라서 두 번째 항은 6이 되고 세 번째 항은 3, 네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네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일 경우는 세 번째 항 빼기 3, 그래서 0이 될 것이고 네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이 되면 세 번째 항 곱하기 2가 돼서 6이 됩니다. 이 조건도 네 번째 항이 만족합니다. 세 번째 항이 등비 수열일 때 세 번째 항은 두 번째 항 곱하기 2가 되어서 4a1. 근데 조건은 첫 번째 항과 세 번째 항이 같아야 되므로 a1이 4a1이 됩니다. 따라서 첫 번째 항은 0이 됩니다. 이럴 경우도 조건을 만족하므로 두 번째 항은 0, 세 번째 항은 0, 네 번째 항의 등차 수열이거나 등비 수열이 될 수 있습니다. 네 번째 항이 등차 수열이 되면 첫 번째 항 -3이 되므로 네 번째 항은 -3. 그리고 등비 수열일 경우는 세 번째 항 곱하기 2가 돼서 0. 따라서 지읒, 치읓, 키역, 티겁, 피업, 피해서 네 번째 항이 될 수 있는 수는 -3, 0, 3, 6, 12가 됩니다. 이 중에서 최대값은 12입니다. 12번 문제 출제 경향입니다. 최근 3개년 수능 및 모의고사에서 방정식은 단독 출제보다는 다른 부분과 결합되어서 출제되고 있고 수열은 단독으로 등차 수열, 등비 수열, 시그마 여러가지 수열 등이 출제되고 하지만 다른 부분 구간에서의 최대값, 최소값, 절대값 기호가 포함된 수열, 결합된 형태로 약 4문제씩 객관식, 단답형, 주관식 등으로 다양하게 출제되고 있어 기본적인 개념 이해와 본문제처럼 주어진 조건에 따른 범위 구간을 나누는 연습이 필요합니다.